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출석을 하죠. 여전히 한 번 출석이냐 두 번 출석이냐, 또는 시간이 오전 9시 반이냐 10시 반이냐, 아직 완전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내가 이 시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이 거기에 대응할 방법은 체포하는 방법인데, 체포 지금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마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출석 이렇게 된다. 한 번 나가겠다, 그러면 한 번 나오는 거고, 9시 반? 안 돼, 10시 반에 나갈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잡아오는 수밖에 없는데 잡아올 방법이 없으니까. 다만 검찰로서는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내일 하루 조사를 하고 나서 미진하다,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안 나온다, 한 번으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을 또 청구하면 그거 가지고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이러면 이제 또 방탄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일은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승인했느냐, 그 승인했느냐는 건 바로 지난 12일이죠. 김만배 씨 등의 이제 추가 기소 내용에 보면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공소장 내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김만배 씨 지분의 절반을 받을 것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428억 부분이거든요. 이 428억을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으로 주겠다 하는 내용을 유동규 씨한테 얘기를 했고, 유동규 씨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해서 대장동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을 이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장에 적은 겁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25일 밤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24일 밤 12시 거의 어간에 SNS에다가 글을 올려서 어처구니가 없다, 사필 규정이라는 식으로, 사필 규정으로 결론이 날 거라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라북도로 민생 투어 나간다고 갔고요. 거기에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를 잘 지켜주면 저도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안 지켜주면 이제 그러면 자기도 저 민생 돌보지 않겠다, 거의 그런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마 이 내용은 내일 서울중앙지검 그 출두 현장에 의원들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몇 명 아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일반 자기 지지자들이 많이 좀 나와달라, 아마 이런 여론전 선동형으로 보입니다. 절 지켜주면 나도 지켜드리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이런 화법을 써도 되는가, 이건 거의 선동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핵심 내용이 바로 정영학 녹취록 중에서, 이게 오마이뉴스 보도인데, 정영학 녹취록 중에서 김만배가 자, 유동규 거라는 거 아무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이제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유동규 거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른다, 나는 알지만 거기에 유동규 내가 아니고 유동규 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정진상, 김용, 소위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아니고 유동규 개인의 지분이다. 이제 그런 게 오마이뉴스 보도의 핵심입니다. 요거를 링크를 해서 올려놓고, 봐라, 유동규 거라고 그랬지, 여기에 정진상, 김용 거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김만배 입으로 그랬는데, 요런 대목을 이제 링크를 해놓고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글쎄요,
정영학 녹취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살펴보면 그게 절반은 그분 것,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재명 게이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유동규, 정진상, 김용 등 이재명 시장 측에 주는 거라는 식의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인허가권 모든 결정권이 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있었는데, 유동규 씨 혼자 428억을 꿀꺽한다? 그거를 김만배 씨가 그렇게 되면 이게 정진상, 김용, 정진상, 이재명 이 라인의 인허가를 통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동규 혼자 돈을 다 먹고 그러면 유동규가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특혜성 조치들이 줄줄이 나올 수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죠. 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어이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난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내용, 절반, 그 천화동인 1호의 절반 얘기와 관련해서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김만배 씨 등의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증거 관계를 설명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자, 인적 증거. 뭐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술한 대목, 작년 9월 말부터 털어놓기 시작했다는데 그 진술한 대목이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다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그냥 진술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증거 충분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증거로서 제시할 것이다. 뇌물 사건이라는 건 원래 물적 증거를 잘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증거만 가지고서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거보다 더욱더 검찰 설명 중에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물적 증거입니다. 물적 증거.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게 유동규의 진술 외에 뭐가 있느냐 증거가. 유동규가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유동규가 진술을 바꿨다는 거는 유동규가 계속 부인하다가 작년 9월 말 정도부터 자, 이제 내가 털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가 진실에 접근하는 것,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이 지금 이 유동규 씨가 말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바꾼 게 아니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검찰이 어제 기자들한테 설명한 물적 증거라는 건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거 뭐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대략 그냥 짐작하는 부분,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돼 있는데, 김만배 씨가 요 대장동 일당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김만배, 정진상, 그 다음에 아마 유동규, 김용 뭐 이런 순서일 텐데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의형제를 맺었다고 했죠. 2014년 6월 말쯤에 의형제를 맺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만배 씨가 가장 형이고 정진상이 둘째 형이고 뭐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표현을 썼다. 이 일당 중에는 그분이 없죠. 그러면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우선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대목이고, 그 다음에 그 녹음 파일은 이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녹음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지 누구의 압박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녹음을 한 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맥락 속에서 이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과연 누구 거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녹취록상의 근거, 물적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 대장동
이 지분이, 그러니까 이 분배 지분이 어느 날 갑자기 김만배 씨께 훌쩍 뜁니다. 원래 이 분배 지분은요, 대장동 현지에 남욱 변호사가 사전에 작업해 놓은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배당금 이 나누는 데는 원래는 남욱 변호사가 절반을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50%.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김만배 씨가 49%를 가져가고 나머지 51%를 가지고 뭐 남욱 뭐 그다음에 뭐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나누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김만배하고 남욱 변호사가 다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바로 김만배 씨 지분이 49%인데 그 절반은 이재명 시장 측이기 때문에 결국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과 김만배가 똑같이 갖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이 갖는 게 남욱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나머지 25% 정도를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갖는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자기 남욱이 50%였다가 갑자기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김만배가 49%, 50에 가까이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것들이 물적 증거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이죠, 지분. 왜 지분이 갑자기 남욱 거는 반토막이 나고 김만배께 2배로 뛰었느냐. 김만배 거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게 아마 압수수색이나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 요것도 물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 유동규 씨 컴퓨터에서 골프 잘 치는 법이라는 파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지분표가 있더라. 지분표. 이 지분표는 원래 설계를 정영학 회계사가 한 겁니다. 회계사니까 요거를 요렇게 저 화천대유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배당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적은 액수를 투자해서 많은 거를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어쩌고저쩌고 쭉 지분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비밀리에 관리를 한 겁니다. 유동규가. 그러니까 제목을 골프 잘 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죠. 그거를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지분표에 보면 천화동인 2호부터 7호까지는 다 지분의 실소유주가 적혀 있습니다. 1호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정영학 회계사가 안 적어놨을까요? 그거는 이 지분은 김만배 씨 거지만 절반 정도는 딴 사람 거다 하는 거를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절반은 그분 것, 뭐 절반은 뭐 우리 게 아니라는 거 너희들도 다 알잖아. 뭐 이런 거 쭉 얘기를 들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거는 인적 증거도 되지만 바로 물적 증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지분 실소유주가 표시가 돼 있는데 1호에만 없다는 거는 1호의 실소유주가 확정이 안 됐거나 아니면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한테 이거는 채워 넣으세요 라고 하는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죠. 김만배 씨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물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을까.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서 또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나온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검찰이 이 논란의 428억 뇌물 부분에 관한 물적 증거를 언급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아마 내일 이 부분이 주로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